검찰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등판한 날부터 나대불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기세에 단 배지는 뭐며 나대불츠는 무슨 뜻입니까, 봉도사님? 저처럼 단독범인 경우에는 공범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가슴에 표시를 안 하는데 재소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공소장이 뭔지 모르고 이 사람 제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공범이 있으면 공범이 있는 것을 보안과에 확인하고 개호 시간을 조정하고 공범끼리 복도에서 못 만나게 만나는 순간 쪽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입 맞추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가 같이 재판정에 나오면서도 버스는 달리 타고 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고 하는 고유의 표시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범, 그다음 대는 대기업 관련, 블랙리스트, 스포츠 관련.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조윤선 같은 경우는 나 불이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면서 블랙리스트. 그래서 요 이름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그 개호할 때 만나지 않도록 교도관들끼리 신호를 준 거예요.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서울구치소 쪽에서는 안 밝히겠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구치소는 교도관들이 구치소 안에 있었던 걸 밖에 나가서 발설하는 순간 징계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변호사 이 법조계 한 20년 30년 된 분들도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해갖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공범 표시되어 있는 건 알거든요. 대불치가 뭔지 몰랐던 거야. 너 처음 봤어요? 사실 수익권은 번호만 있지 그게 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배지였어요? 뭐가요? 원래 이런 배지를 달아요? 아니요, 그게 수의를 입고 나오면은 수의에 표시가 돼요. 명찰이 있으니까 상하 뭐 7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게 있는 방. 맞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요게 공범 표시가 하나씩 찍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의해갖고 바뀐 거예요. 민간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인권이 향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복을 안 입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법관한테 건방져 보일까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뭐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사복을 입으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입는다. 아니 근데 사복 요청해도 있네요, 사복 요청을 해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장이 이분은 사복을 입혔다 잘못하면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걸 또 그 자기들 거절할 명분이 돼요. 홍 선생님 여기 뭐 비 이런 거 안 써 있었잖아요. 저는 3. 그럼 여기 급수가 처음엔 2급이었다가 9개월 살으니까 1급으로 됐죠. 그 계급장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그 급이 있어요. 네, 그럼요. 어떻게 탈옥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탈옥이요? 거기가 집인데 어딜 또 가요? 뿅처럼.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거쳐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는요 또 하나의 세계 재판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맹공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을 했다고 하죠. 뭐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게 아니라 모조리 반박을 했죠. 전략을 무시한 변론을 했다. 그리고 변론이 아닌 변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한 것도 상상력에 기초를 했다. 이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언론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또 제목으로 만들었다. 결국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죄를 진 게 없고 억울하게 마녀 재판을 받았다. 그런 이렇게 말은 보는 뭐예요? 거죠. 살인범의 엄마도 그러면 살인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살인범의 어머니가 지시를 했으면 그건 교사가 된다. 살인 교사가 된다. 이렇게 딱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이영하 변호사가 이거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이해를 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형법 교과서에 나온 일반적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서 과도하게 추정을 확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살인범이면은 살인범의 어머니도 죄가 된다. 왜? 살인범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앞에 부연섬이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법정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다시 묻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게 헌재에서 했던 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끌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합 하겠다라고 했더니 반대하고 결국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증거 있잖아요.
전체 다 그냥 부동의를 해버렸단 말이죠. 결국 이제 탄핵 상황하고 비슷하게 시간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는 18개 혐의죠. 이거 몽땅 다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검찰이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신문기사까지 인용하느냐.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뭐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정치 투쟁을 끌고 가겠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좀 하는 유영하 거죠. 변호사가 진짜 전략을 잘못 쓰는 게 당신들도 돈 봉투 받은 사람들 아니냐. 당신도 거기 왜 앉아 있느냐. 그리고 언론 기사 보면 당신들 다 유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건들지 말았어야 될 거거든. 왜냐하면 이 양반들 지금 감찰받아갖고 좌불안석이에요. 돈봉투 사건은 그 현장에 있었던 부장검사들 아닙니까? 50만 원, 100만 원씩 받았던.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라고 하는 이분 자체가 만주 변호사는 내가 보기에도 답답해요. 두 번째 날의 경우에는 그 조서를 읽어보고 검찰이 낸 조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안종범 그 전 수석의 그 진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뭐 고개도 절레절레 흔들고 쓴웃음도 이제 보이고 이랬다는데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게 어떻게 그걸 지금 보고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예 변호사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앉아있겠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의- 조목조목 지금 예. 반박을 지금 제대로 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변호를 이분이- 하지 않고 형식을 따르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법리 싸움이나 무죄를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유영하 변호사 혼자서 지금 접견을 하거든요. 자, 오늘 재판 있고 내일 또 있습니다. 이게 팀이 나눠져야 돼요. 18건이에요. 혐의가 적용 법은 법률은 5건. 최소한 이게 일주일에 3번 하면요. 최소한 3팀이 돌아가야 됩니다. 3팀이 다 각기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해야 돼요. 직접 회의지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면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만 하고 대화하는 이 구도 속에서는 법리 싸움을 할 생각은 없었다. 무조건 정치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삼성 재판을 계속 참가를 합니다. 그다음 최순실 변호인이 또 삼성 재판을 참가를 해요. 왜냐하면 전체 재판의 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적용되냐 안 되냐 여기에 있고 거기는 70명, 80명 매부급 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삼성 재판에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무관하는 그러니까 거죠. 무관한데 거기 가면서 컨닝을 하고 있는 무관하는 거예요. 거죠. 전체 논리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데 변호사 한 기껏 한 10명 정도 있고 그러게요. 한 명만 가서 면회를 하고 있고 이미 법리 싸움은 포기를 했고 이것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돼도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재판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상황인 것 같고요. 잠깐 까먹고 있었습니다. 정유라 왜 지금 들어오느냐. 또 하나는 과연 럭비공 같은 발언으로 재판을 흔들까. 일단은 그거죠. 지금 여기서 구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구금 생활하는 게 여기서 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구속이 되거나 이런다면 여기서는 그걸 안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쪽에서 기각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 망명,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라는 건데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촛불혁명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실익이 없는 거죠. 거기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1월 말에도 소환 거부 소송을 하고 버틴 게 지금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탄핵이 안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상황이 종결되면 그때 들어와도 된다. 라는 상황이었었는데 탄핵이 되고 박근혜 최순실 둘 다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구속된 것은 이재용까지 해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반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어차피 나올 얘기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들어가서 편집 풍파를 일으킬 상황은 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아닌가. 저는 평지 풍파를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은 사실 당사자거든요. 부정 입학의 당사자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정유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당사자인 거예요. 동시에 정유라는 그동안에 최순실하고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장시호보다 한 수 위로 아주 생생한 현장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실제로 이분이 그렇죠. 노승일 씨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애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나 안 돌보고 맨날 대통령하고만 논다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장시호는 독특한 캐릭터로서 이제 검찰에 도우미가 됐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아마 정유라는 자신의 어머니와 나와 나의 아이들이 살아갈 길 이걸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유라가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삼성 뇌물 사건은 아닐 것 같고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이대 부정입학 사건이거든요. 삼성도 근데 관련돼 있죠. 말을 관련은 돼 탔으니까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참고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 생각.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구속됐어요. 예. 이미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얼마나 관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뭐 다른 조사를 하겠습니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 사유는 안 됩니다. 지금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도 부정입학의 수혜자거든요. 본인이 기획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삼성 뇌물 사건에도 증언은 될 수 있지만 삼성과 뇌물을 직접 기획한 거 아니기 때문에 구속 사안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전효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핵폭탄은 여기서 터질 거라고 봐요. 특히 삼성에서 블라디미르 그 말 사주고 77억 그쪽에다 돈 보내고 할 때 이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딸 정유라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최순실에게 올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둘의 묵시적 연결 관계가 깨지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엄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리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 증언은 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등판한 날부터 나대불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기세에 단 배지는 뭐며 나대불츠는 무슨 뜻입니까, 봉도사님? 저처럼 단독범인 경우에는 공범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가슴에 표시를 안 하는데 재소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공소장이 뭔지 모르고 이 사람 제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아, 왜냐하면 공범이 있으면 공범이 있는 것을 보안과에 확인하고 개호 시간을 조정하고 공범끼리 복도에서 못 만나게. 만난 순간 쪽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입 맞추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가 같이 재판정에 나오면서도 버스는 달리 타고 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고 하는 고유의 표시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범, 그다음 대는 대기업 관련, 블랙리스트, 스포츠 관련.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조윤선 같은 경우는 나 불이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면서 블랙리스트. 그래서 요 이름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그 개호할 때 만나지 않도록 교도관들끼리 신호를 준 거예요.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이제 서울구치소 쪽에서는 안 밝히겠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구치소는 교도관들이 구치소 안에 있었던 걸 밖에 나가서 발설하는 순간 징계 사유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 변호사, 이 법조계 한 20년, 30년 된 분들도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해갖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공범 표시되어 있는 건 알거든요. 대불치가 뭔지 몰랐던 거야. 나도 처음 봤어요. 사실 네. 수익권은 번호만 있지 그게 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 원래 배지였어요? 뭐가요? 원래 이런 배지를 달아요? 아니요, 그게 상, 3. 그럼 여기 급수가 처음엔 2급이었다가 9개월 살으니까 1급으로 됐죠. 그 계급장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그 급이 있어요. 병장 네, 그럼요. 이런 거 있어? 어떻게 탈옥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탈옥이요? 거기가 집인데 어딜 또 가요?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거쳐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는요, 또 하나의 세계 재판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맹공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을 했다고 하죠. 뭐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게 아니라 모조리 반박을 했죠. 전략을 무시한 변론을 했다. 그리고 변론이 아닌 변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찰에 기소를 한 것도 상상력에 기초를 했다. 네. 이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언론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또 제목으로 만들었다. 네. 결국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죄를 진 게 없고 억울하게 마녀 재판을 받았다. 그런 이렇게 말은 보는 뭐예요? 거죠. 살인범의 엄마도 그러면 살인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살인범의 어머니가 지시를 했으면 그건 교사가 된다. 살인 교사가 된다. 이렇게 딱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이영하 변호사가 이거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이해를 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형법 교과서에 나온 일반적 비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서 과도하게 그 추정을 확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살인범이면은 살인범의 어머니도 죄가 된다. 왜? 살인범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네. 앞에 부연설이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법정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다시 묻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게 헌재에서 했던 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 끌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합 그렇죠. 하겠다라고 했더니 반대하고 결국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증거 있잖아요. 전체 다 그냥 부동의를 해버렸단 말이죠. 결국 이제 탄핵 상황하고 비슷하게 시간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수위를 입고 나오면은 수위에 표시가 돼요. 명찰이 있으니까 아. 상하 뭐 7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게 있는 방. 맞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다 요 표시가 되어 있고 요게 공범 표시가 하나씩 찍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유해갖고 바뀐 거예요. 민간복을 입을 수 있도록 네. 인권이 향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복을 안 입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법관한테 건방져 보일까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예. 뭐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사복을 입으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입는다. 아니 근데 사복 요청해도 예, 있네요. 조금. 사복 요청을 해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장이 이분은 사복을 입혔다 잘못하면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걸 또 그 자기들 거절할 명분이 돼요. 홍 선생님 여기 뭐 비 이런 거 안 써 있었잖아요. 저는